그날 밤 남편과 또 한바탕 싸우고 나서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화가 나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문득 남편이 어디 갔을지 궁금해졌죠. 혹시 엄마 집에 갔을까? 남편이 요즘 엄마한테 자주 하소연하더니 불안한 마음에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에 엄마가 사는 30평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오빠 차가 있는 걸 보고 역시나 싶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열쇠로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가 민지야 왔니? 하고 나올 텐데 조용했어요. 거실 소파에 오빠 옷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엄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내 발걸음이 저절로 엄마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심장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서 들킬까봐 걱정됐죠. 엄마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보인 건 오늘도 찾아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아버지는 제가 20살 때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엄마는 겨우 44살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홀로 남게 되신 거죠. 아버지 장례식 날 엄마가 그렇게 우시는 걸 처음 봤어요. 평소에 강한 여성이라고 생각했던 엄마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시더라고요. 민지야, 엄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날 밤 엄마가 제 방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44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혼자가 되신 엄마를 보면서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정말 아버지만 생각하며 사셨어요. 다른 남자는 눈길도 주지 않으시고 오직 저만 챙기며 지내셨죠. 민지야, 엄마는 너 아빠 말고는 다른 남자 생각 없어. 너만 잘 키워서 시집 보내면 돼.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가끔 밤늦게 거실에서 아버지 사진을 보며 우시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외로우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3년 전 제가 23살이었을 때 오빠를 만났어요. 그때 저는 마케팅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고 오빠는 그 회사의 클라이언트 회사 이사였어요. 35살의 오빠는 정말 멋있었거든요. 키 180에 단단한 체격, 깔끔하게 정리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말투가 저를 단번에 매료시켰어요. 첫 만남은 회사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오빠가 우리 회사의 마케팅 전략 제안을 들으러 왔는데 저는 자료 정리를 도와주는 역할이었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오빠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민지 씨 맞죠? 자료 정리 정말 깔끔하게 잘하셨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그때 제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몰라요. 12살 연상의 성숙한 남자가 저에게 관심을 보인다니. 그날부터 우리의 연애가 시작됐어요. 첫 데이트는 강남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어서 완전히 위축됐는데 오빠가 정말 젠틀맨처럼 모든 걸 챙겨주시더라고요. 민지 씨는 파스타 좋아하세요? 여기 트러플 파스타가 정말 유명해요. 네. 잘 모르겠지만 오빠가 시켜주시는 걸로. 그럼 제가 골라드릴게요. 와인도 괜찮으시죠? 그때는 오빠가 모든 걸 결정해 주는 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저를 리드해주는 성숙한 남자라고 생각했죠. 두 번째 데이트에서는 명동 롯데백화점에서 쇼핑을 했어요. 오빠가 저한테 명품 가방을 사주더라고요. 오빠 너무 비싼 건 부담스러워요. 괜찮아요. 예쁜 민지 씨한테 어울리는 가방이에요. 그냥 받으세요. 그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12살 연상의 성공한 남자가 저를 이렇게 아껴준다는 게요. 6개월 정도 연애하다가 오빠가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엄마가 나이 차이를 걱정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오빠가 워낙 간절하게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소개해드렸어요. 그날 엄마는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를 하셨어요. 아버지 없이 홀로 사윗감을 만나야 하니 엄마로서 부담이셨던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진한 화장에 새로 사신 원피스까지 입고 거의 10년은 젊어 보이셨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지와 교제하고 있는 박준혁입니다. 오빠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는데 엄마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처음에는 좀 당황한 것 같았는데 오빠를 자세히 보시더니 표정이 완전히 밝아지시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민지가 정말 좋은 분을 만났네요. 나이도 적당하고. 그때 엄마가 적당하다고 하신 게 좀 이상했어요. 12살 차이를 적당하다고 하시다니.
엄마와 오빠가 대화하는 걸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47살의 엄마와 35살인 오빠가 정말 말이 잘 통하시더라고요.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라 그런지 공통의 추억이나 관심사가 많았어요. 어머니 저희 때는 조용필이나 이문세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맞아요, 맞아. 저도 조용필이나 이문세 노래 정말 좋아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걸 모르죠. 두 사람이 대화를 이어가면서 분위기가 훈훈하게 마무리되고 저는 엄마가 오빠를 마음에 들어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위 될 사람이 참 마음에 들어.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1년 반 연애 후에 오빠가 프러포즈 했어요. 한강공원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 때 정말 꿈 같았거든요. 민지야, 나와 결혼해 줄래? 평생 너만 사랑할게. 물론 대답은 네였어요. 결혼 준비하는 6개월 동안도 정말 행복했어요. 오빠는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주었고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됐거든요.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도 신혼집을 구할 때도 신혼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오빠가 다 알아서 했어요. 저는 가끔 제 의견을 말했지만 오빠는 항상 내가 더 경험이 많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화려했어요.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에서 200명 정도 하객을 초대해서 했거든요. 엄마는 그날 정말 예뻤어요. 분홍색 한복을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해서 평소보다 15살은 젊어 보이셨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좋은 신랑 만나서 엄마가 안심이야. 그때 엄마가 저를 안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는 아빠가 안 계시는 집안에 든든한 사위가 생긴다는 사실에 너무도 흡족해 하셨습니다. 신혼 초기 3개월 정도는 정말 행복했어요. 오빠는 저를 공주님처럼 대해주고 뭐든지 해주려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퇴근하면 마사지도 해주고. 민지야, 힘들지? 회사 그만둬도 돼. 내가 다 책임질게. 그때는 정말 로맨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오빠가 저를 독립적인 사람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어린애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신혼 2개월째부터는 엄마가 자주 우리 집에 오시기 시작했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그냥 오시는 거예요. 엄마, 왜 연락도 안 하고 오셨어요? 아, 근처에 일 있어서 왔는데 우리 사위 얼굴도 보고 싶고. 그러면서 엄마는 늘 뭔가를 해주시려고 하셨어요. 반찬을 해주시거나 청소를 해주시거나. 어머니, 이런 건 민지가 할 일인데. 아니야, 사위야. 우리 민지가 아직 서툴러서. 내가 좀 도와줄게. 그때부터 엄마와 오빠가 자주 대화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두 분이 소근소근 이야기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위, 신혼생활은 어때? 우리 민지가 말 안 듣지? 아니에요, 어머니. 민지는 정말 착해요. 다만 좀 어려서 그런지. 맞아요. 아직 철이 없어서. 사위가 좀 이해해줘.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신혼 4개월째 되던 날 큰 갈등이 생겼어요. 저는 회사 일이 재미있어서 계속 다니고 싶었는데 오빠는 그만두라고 했거든요. 민지야, 결혼했으니까 이제 집안일에 신경 써야지.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다 하려니까 힘들잖아. 하지만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직 아이도 없는데 왜 그만둬야 해요? 아이 문제는 우리가 빨리 계획해야지. 나도 나이가 있잖아. 그때 처음으로 오빠에게 화가 났어요. 제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강요하는 게 너무 답답했거든요. 오빠는 왜 제 마음은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요. 민지야, 넌 아직 어려서 몰라. 결혼하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야. 가정이 먼저지. 어리다고 하지 마요. 저도 성인이라고요. 그날 밤 처음으로 오빠와 큰 소리로 다투었어요. 결국 오빠가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너무 고집이 세서요.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도 듣지를 않네요. 엄마는 역시나 오빠 편을 드셨어요. 민지야, 결혼했으니까 이제 가정에 충실해야지. 사위 말이 맞아. 엄마는 왜 항상 오빠 편만 들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위가 걱정해 주는 거잖아. 좋은 남편을 만난 거야.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오빠와 엄마가 한편이 되어서 저를 설득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회사를 그만둔 후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대학 친구들과 자주 만나려고 했는데 오빠는 그것도 못마땅해거든요.
민지야, 결혼한 여자가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게 보기 좋지 않아. 그냥 친구들과 저녁 먹고 영화 보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친구들도 다 미혼이잖아. 결혼한 너랑은 생각이 다를 거야. 괜히 영향 받지 마. 특히 오빠가 화를 낸 건 제 친구 수진이와의 모임이었어요. 수진이는 제 대학 동기로 지금 대기업에 다니면서 혼자 잘 살고 있거든요. 어느 날 수진이가 승진했다고 해서 축하한다며 홍대 클럽에 가자고 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신나게 놀고 싶어서 따라갔는데 새벽 2시에 들어왔거든요. 민지야, 몇 시야 지금? 오빠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2시인데요. 약속은 저녁 먹고 온다고 했잖아. 저녁이 새벽 2시까지야? 클럽에서 놀다 보니까 시간이 좀. 클럽? 결혼한 여자가 클럽을 가? 그것도 새벽까지? 가끔 친구들과 스트레스 푸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스트레스? 너한테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집에만 있는 내가 얼마나 심심하고 답답한지 왜 몰라줘? 답답하면 어머니하고 시간 보내든지 아니면 취미활동이라도 해. 또 엄마 얘기가 나오니까 더 짜증났어요. 결국 그날도 오빠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더군요. 어머니, 민지가 새벽까지 클럽에 갔다 왔어요. 결혼한 여자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음 날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엄마 말 좀 들어라. 결혼하면 이제 조신하게 살아야지. 사위가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 엄마는 왜 내 편은 안 들어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제 입장이 다르잖아. 사위도 체면이 있는 거야.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사위를 걱정하는 장모의 마음이 아니라 더 개인적인 감정 같은 게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빠와 저의 취향 차이가 점점 심해졌어요. 특히 TV 프로그램이나 음악 취향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오빠는 집에 오면 뉴스나 다큐멘터리 아니면 스포츠만 보려고 했어요. 저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최신 드라마를 좋아했는데 오빠는 그런 걸 유치하다고 하면서 25살이면 이제 어른이니까 좀 성숙한 취미를 가져야지. 어머니 봐, 어머니는 얼마나 품위가 있으셔. 또 엄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오빠가 엄마 얘기를 하실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뭔가 존경스러워하는 표정이 아니라 더 깊은 감정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뭘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어머니는 나이에 맞게 성숙한 취향을 가지고 계시잖아. 클래식 음악도 들으시고 좋은 책도 읽으시고. 그럼 나는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어른스러워졌으면 좋겠어. 결국 그 문제로도 큰 다툼이 났고 오빠는 역시나 엄마한테 하소연하셨어요. 결혼한 지 1년 반쯤 됐을 때 오빠가 본격적으로 아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민지야, 우리 이제 아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 아직 좀 이르지 않아요? 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나는 이미 37살이야. 너무 늦으면 안 되잖아. 사실 저는 아직 아이를 가질 준비가 안 됐어요. 오빠와의 관계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 일 이후로 오빠는 더욱 자주 엄마 집에 가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거의 엄마 집에서 지내고 평일에도 늦게 들어와서는 어머니와 저녁 먹고 왔다고 했어요. 어느 날은 엄마 집에 갔는데 엄마와 오빠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민지야, 언제 왔니? 엄마가 깜짝 놀라시면서 오빠와 거리를 벌리셨어요. 그때 오빠의 표정도 좀 당황한 것 같았고요. 엄마, 오빠 뭐 하고 계셨어요? 그냥 TV 보고 있었어. 사위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좋은 프로그램 찾아서 같이 보고 있었지.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두 분 사이에 뭔가 특별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엄마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는데 엄마가 오빠에게만 계속 음식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사위야, 이거 좀 더 먹어. 몸이 좀 마른 것 같은데. 엄마가 직접 오빠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시는데 그 손길이 뭔가 달랐어요. 단순히 사위를 챙기는 장모의 손길이 아니라 더 애정 어린 터치였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민지는 요리를 잘 못해서 사위가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서 걱정됐어.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저도 요리는 할 줄 아는데 왜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느 날 엄마 집에 갔는데 엄마가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계시더라고요.
평소보다 훨씬 진한 빨간색 립스틱이었어요. 엄마 화장 진하게 하시네요. 응? 그래? 사위가 엄마도 좀 화장하고 다니라고 해서. 오빠가 엄마 화장에 관심을 가진다니? 그것도 이상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엄마가 새로 산 향수를 뿌리고 계시더라고요. 달콤하고 관능적인 향이었어요. 엄마 이 향수 새로 사셨어요? 응, 백화점에서 사위가 골라준 거야. 이런 향이 엄마한테 잘 어울린다고. 오빠가 엄마 향수까지 골라준다고? 점점 이상한 일들이 많아졌어요. 결혼한 지 2년이 되어갈 무렵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어느 날 오빠 핸드폰에서 엄마한테서 온 문자를 우연히 봤는데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사위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했네요. 민지한테는 비밀이에요.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죠? 저한테 말할 수 없는 일을 둘이서 하셨다는 건가요? 또 다른 날에는 오빠가 엄마한테 드릴 거라며 갑자기 비싼 목걸이를 사온 거예요. 오빠 엄마 생일도 아닌데 웬 선물이야? 어머니가 평소에 목걸이를 좋아하셔서 그냥 감사한 마음에.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어머니께는 비싼 게 아니야. 늘 우리를 챙겨주시는데 이 정도는.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선물을 사준 적이 별로 없었어요.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에만 형식적으로 사주는 정도였거든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한 달 전 일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엄마 집에 갔는데 오빠가 벌써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둘이 정말 친밀하게. 오빠가 엄마 어깨에 손을 올리고 엄마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서 손을 떼더라고요. 민지야, 어떻게 왔어? 배가 아파서 왔는데. 오빠는 왜 여기 있어요? 아, 회사 일찍 끝나서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왔어. 그날 밤에 집에서 오빠에게 물어봤어요. 오빠 엄마와 너무 자주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어머니 만나는 게 싫어? 그게 아니라 좀 이상해요. 결혼한 남자가 장모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게 정상인가요? 뭐가 이상해? 나는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는데. 친어머니처럼? 응. 어머니가 나를 정말 친아들처럼 대해주시거든. 너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때 오빠의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제가 의심하는 게 잘못된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바로 어젯밤이에요. 또 한 번 큰 다툼이 터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사소한 일이었는데도 오빠가 과하게 반응했거든요. 민지야, 넌 정말 철이 없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뭐가 철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하루 종일 집에서 드라마나 보면서. 그럼 제가 뭘 해요? 일도 그만두라고 해놓고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해. 어머니 보면서 배워. 또 엄마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왜 맨날 엄마 얘기만 해요? 엄마가 그렇게 좋으면 엄마랑 살아요. 그 말에 오빠가 완전히 돌변하셨어요. 그래,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너보다 훨씬 낫다. 성숙하고 품격도 있고. 뭐라고요? 사실이잖아. 너는 아직 애야, 애.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애랑 왜 결혼했어요? 처음부터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하지. 후회하고 있어, 정말로. 결국 오빠가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어머니 집에서 자고 올게라는 말을 남기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 3시쯤 되니까 정말 궁금해졌어요. 오빠가 정말 엄마 집에 있을까? 아니면 다른 곳에 갔을까? 차를 몰고 엄마 집 앞까지 갔는데 역시나 오빠 차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새벽 3시인데도 불구하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7층에서 내려서 엄마 집 앞에 서니까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열쇠로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어요. 평소 같으면 엄마가 민지야? 하고 나오실 텐데 조용했어요. 현관에서 거실을 보니까 오빠 양복 재킷이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넥타이도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거실 탁자 위에는 와인잔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빨간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고 하나는 거의 비어 있었어요. 엄마는 평소에 술을 거의 안 드시는데 복도를 따라 엄마 방 쪽으로 걸어가는데 발걸음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그런데 엄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TV 소리인가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의 목소리와 오빠의 목소리가 섞여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듣던 목소리와 다른 더 감정적이고 간절한 그런 목소리였어요. 엄마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침대 위에서 엄마와 오빠가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옷을 입지 않은 채로요. 엄마의 긴 머리가 베개 위로 흩어져 있었고 오빠의 손이 엄마의 등과 허리를 애무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소리를 내고 계셨어요. 달콤하고 간지러운 신음소리였어요. 아, 사위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민지가 알면 어떻게 할까?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오빠를 밀어내지 않고 계셨어요. 오히려 더 깊숙이 받아들이며 온몸으로 감싸 안고 계셨어요. 어머니, 나도 이런 감정을 가질 줄 몰랐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가 너무 아름다우셔서. 오빠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들린 고백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간절하고 절망적이고 욕정에 찬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오빠의 목을 끌어안으며 속삭이셨어요. 사위야, 나도 남편 죽고 나서 이런 마음 처음이야. 이렇게 여자로 느껴지는 게, 이렇게 원하게 되는 게. 엄마의 고백을 들을 때 정말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게 꿈인가 생각했어요. 제 친엄마가,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엄마가 제 남편과 이런 관계를. 오빠가 엄마를 더 세게 끌어안으면서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민지와는 정말 안 맞아요. 대화도 안 통하고 모든 게 다르고. 하지만 어머니와는 모든 게 완벽해요. 나도 알아. 우리 딸이 아직 어려서. 사위 마음을 몰라줘서. 엄마가 대신.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엄마가 저를 변호하시는 게 아니라 오빠를 위로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계신다는 게요. 두 사람이 다시 깊게 입맞춤을 하면서 오빠가 엄마의 가슴을 애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더 큰 신음소리를 내셨어요. 아, 사위야, 너무 좋아. 이렇게 만져주니까.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민지보다 훨씬.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무의식 중에 헛기침을 했어요. 그 순간 침대 위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엄마의 충격에 찬 얼굴, 하얗게 질린 오빠의 표정.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제 눈에 들어왔어요. 민지야, 이게 아니야. 엄마가 침대 시트로 자신의 몸을 가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모든 걸 다 봤거든요. 엄마, 오빠,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제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민지야, 잠깐. 오해야. 정말 오해야. 오빠가 급하게 이불을 두르며 말했지만 무슨 오해가 있겠어요? 제가 본 건 명백한 현실이었거든요. 민지야, 제발. 듣기만 해봐. 엄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뛰쳐나가려고 했는데 오빠가 저를 붙잡았어요. 민지야, 잠깐만, 놓으세요. 제발, 설명할 기회만. 뭘 설명해요? 제가 뭘 잘못 봤다고요? 오빠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언제부터예요? 뭐가? 언제부터 엄마와 그런 관계였냐고요? 민지야, 정말 우연이요? 사랑을 우연히 해요? 잠자리를 우연히 가져요? 엄마가 가운을 급히 걸치시고 나오셨어요. 민지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나도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사위가 너무 외로워해서. 외로우면 저한테 말하면 되잖아요. 왜 제 엄마한테 위로받아요? 오빠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지야, 너와는 정말 안 맞았어. 안 맞으면 이혼하면 되잖아요. 왜 제 엄마와 불륜을 해요? 불륜이라는 말은 그럼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실 거예요? 엄마와 오빠가 서로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 순간의 눈빛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네, 사랑해요. 오빠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그 고백을 들을 때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는 어떠세요? 오빠를 사랑해요? 엄마가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니 미안해. 엄마도 사위를 사랑해. 그 고백을 듣고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뛰쳐나와서 차에 올라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도 잃었고 엄마도 잃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빠는 다음날 집으로 돌아와서 사과했어요. 민지야, 정말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에요. 나도 이런 감정을 가질 줄 몰랐어.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를 그냥 장모님으로만 생각했어. 그럼 언제부터 달라졌어요? 한 1년 전쯤부터. 어머니와 대화할 때가 제일 편안했어. 너와는 맨날 다투고 말도 안 통하고 어머니는 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 엄마와 잠자리까지 가진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쩌다 보니라고 하지 마세요. 매번 계획적으로 만나잖아요. 오빠가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엄마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민지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엄마 저 정말 이해 안 돼요. 어떻게 제 남편과 나도 모르게 사위가 너무 힘들어해서 위로해 주다가 위로요? 몸으로 위로해 주신 거예요? 민지야, 엄마도 여자야. 아빠 죽고 나서 5년 동안 정말 외로웠어. 그래도 제 남편과는 안 되잖아요. 알고 있어. 하지만 이미 결국 저는 이혼을 결정했어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거든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어? 오빠가 간절하게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제 엄마와 그런 관계였던 남편과 계속 살아요? 어머니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오빠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실제로도 끝낼 수 없을 거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변호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친어머니와 사위가.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실 텐데 상담 받으시는 것도 좋겠어요. 재산 분할은 간단했어요. 어차피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제가 특별히 바라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어요. 엄마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몇 번 연락이 오셨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 번은 직접 찾아오시기도 했는데 만나지 않았어요. 민지야, 문 좀 열어.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문 너머로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을 굳혔어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작지만 자유로운 공간이에요. 새로운 직장도 구했고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식욕도 없고 그날 밤에 충격적인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됐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극한 상황에서 제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지 씨는 정말 용감한 선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참고 사는데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거니까요. 가끔 그날 밤에 충격적인 장면이 떠오르지만 예전만큼 아프지는 않아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26살 아직 젊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나이죠. 이번에는 정말 저를 사랑해 줄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나이나 조건이 아니라 진짜 저라는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사람을요. 엄마와 오빠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궁금하지만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우고 싶거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두 사람이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해요. 결국 사랑이었던 거겠죠. 하지만 그 사랑의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걸 딸인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말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제 행복을 위한 선택들을 하면서요. 비록 가족을 잃었지만 제 존엄성은 지켰어요. 그게 26살 박민지의 새로운 다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